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은 예술이냐 인생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편의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술가인 저에게도 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술을 앞에 둘 것이냐, 인생을 앞에 둘 것이냐. 인생을 앞에 두면 예술이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들고 예술만 내세우다 보면 인생이 약간 망가지는 것 같고 그런 딜레마에 늘 빠져 있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파생될 수 있을 텐데 오늘이 예술이냐 인생이냐 어떻게 보면 약간 양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영화 속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 두 편의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예술가다 보니까 이런 예술가들이 주인공으로 맞아요. 나오는 영화들 참 좋아하고요. 네. 특히 오늘 다루는 두 편의 영화, 특히 한 편은 몸이 움직이고 한 편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또 춤에 관한 영화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에 작년에 오늘 옷 자체를 예술가처럼 입고 오셨어요. 마틴 에덴처럼. 그렇죠, 그렇죠. 저는 또 약간 조지아 쪽으로 입고 왔잖아요. 그루지아 그 약간 네. 전통 그 글쎄요. 의상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유럽에서 온 두 편의 멋진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틴 에덴 그리고 우린 춤을 췄다 이렇게 두 편입니다. 하나의 영화 같아요. 마틴 에덴. 네, 그리고 왠지 그리고가 영화의 제목이 시작이다 보니까 네. 앞에 얘기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가 영화 제목이 시작입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틴 에덴입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들 사실 2020년이 이렇게 극장가가 정상적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굉장히 빛났던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 베스트 중에 하나로 꼽았던 작품이죠. 많이 빛났고 그 정점을 찍었던 행사가 있었죠. 영화당상에서 작가상을 수여하면서 그러네요. 네, 무료 작가상. 큰 영예를 누렸던 그 영화였죠. 네, 그분 알고 계시죠? 만드신 분들. 뭐 이탈리아로 보냈는데 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Lei viaggia molto, signor Eden. Ho cominciato da bambino, Quanti anni hai cominciato a viaggiare? 11 anni. 11살 무렵부터 배를 타고 세상을 떠돈 선박 노동자 마틴. 그는 가난에 떠밀려서 사회가 부여한 계급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Osci, ma che va facendo? Ma che ne fai cazzo tu?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구해준 남자의 집에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상류층 여성 엘레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요. Martin Eden. Stavo leggendo questo Baude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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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 vivo. Le risulta che sia vivo. 엘레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마틴은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독서를 시작합니다. La butti su per un quadro di vita. Adesso leggo tutto quello che posso. Lascio male di leggere, di impararmi. Ho deciso che voglio essere come voi, parlare come voi, pensare come voi. 생업을 하는 와중에도 꺼지지 않는 열정은 결국 그를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게 되죠. Sai, in tutti questi mesi ho riflettuto molto su me stesso e ho sentito come uno spirito creatore che mi divampava dentro, che mi incitava a fare di me uno degli orecchi attraverso cui il mondo sente, uno degli occhi attraverso cui il mondo vede. Insomma, voglio fare lo scrittore. Ecco la mia risoluzione. Martin, 하지만 보내는 원고마다 퇴짜를 맞고 얹혀 살던 누나 부부와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Ma tu vai lei ci dice andato uscendo vai, casa non ti piglia a cazzotto pure a te, quanto è bello Dio. 결국 마틴은 동네를 떠나 교회에 머무르면서 계속 글을 쓰게 되는데요. Ti giuro che tu sarai mia e che lo sarai per sempre. Arturo, per favore, puoi metterti accanto ad Elena a fare la fotografia, grazie? 그러던 중 엘레나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마틴은 Fare lo scrittore. È ridicolo per uno che ha imparato da poco a leggere. 상류층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수모를 당합니다. Martin, lei è stato marinaio, vero? 맥빠진 걸음으로 돌아가는 마틴 앞에 나타난 노년의 남성 루스. 부르주아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이기도 한 그는 스승이자 멘토로서 마틴을 지지해주죠. 그러나 어느 파업 현장에서 연설을 하던 마틴이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혀버리고 Non li serviamo i socialisti.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레나가 이별을 고하고 마는데요. Lasciami spiegare. No, lascia che io ti spieghi. Se questa è la tua vera ambizione, io non ho nessuna intenzione di seguirti. Non era questo il nostro patto. 과연 마틴은 작가로 성공하고 엘레나와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삶, 사랑, 계급, 그리고 사상과 창작 사이의 흥미로운 딜레마. 마틴 에덴. 이 영화를 보시면 진짜 이 주인공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배우 자체가 인상이 엄청 강하죠. 잘생겼다. 잘생겼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영화 보는 내내 전 옛날 약간 아랑드롱 우리 시절에는 아랑드롱이 그랬거든요. 아랑드롱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알랭드롱 아니죠. 아랑드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남자에게서 발견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선이 굵고 표정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루카 마리넬리의 얼굴 자체가 이 영화의 어떤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È bello, eh? Non sai quante femmine ave, eh? Assai. 시작하면 이 노은길 들고 태페미로 가득한 약간 시니컬한 느낌의 인생 다 살았다 싶은 약간 허무한 느낌의 외모도 있는가 하면 하나는 투쟁적인 또 외모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소화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루카 마리넬리 자체가 얼굴이 굉장히 선이 굵은 얼굴이고 또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요. 실제로 이 영화로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신분 상승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선박 노동자로서의 거친 삶을 사는 사람과 후반부에는 뭐 초반에 나오긴 하지만 후반부에는 성공한 작가로서의 삶. 이 두 사람의 비교가 어차피 이 영화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 영화는 이제 피에트로 마르첼로라는 이탈리아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탈리아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번 영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영화를 볼 수는 없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처음 개봉한.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사람 스타일을 좀 알겠어요. 이번에도 보면 영화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맞아요. 약간 푸티지들이 있는데 네. 이게 왜 들어갔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실제인 다큐멘터리와 극에 대한 두 개를 합하는 스타일을 이 사람이 좀 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이탈리아를 무대로 했는데 그걸 현대를 배경으로 찍으니까 당대의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사실 적지 않은 많은 감독들이 당대의 뭐 뉴스릴이라든지 이런 기록 필름들을 푸티지로 집어넣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특이한 건 뭔가 하면 곡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라든지 또 이렇게 약간 뽀뽀하는 귀여운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인용처럼 보이고요. 이게 이 시대가 이랬어라고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대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렇죠. 때문에 그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시대적 역사적 맥락을 맞아요. 연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이 주인공들의 심리적인 연결을 위해서 어쩌면 이 푸티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감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보여준 어떤 분위기와 룩 이런 것들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지나서 후대의 영화 사가가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정말로 1960년대, 70년대의 어떤 전성기 시절의 이탈리아 영화랑 비슷한 선상에서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다가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도 달랐을 테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건 미국인이 느꼈던 정치적 사회적 갈등, 네. 유럽인이 느꼈던 갈등이 약간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놓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네.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이 비슷했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영화의 원작을 쓴 사람이 이제 잭 런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잭 런던은 사실 미국 사람이고 또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고 20세기 초반에 관한 그런 소설을 마틴 에덴이라는 소설로 쓴 건데 그것을 비슷한 시대의 양차 대전 사이쯤으로 추측이 되는 이탈리아로 옮겨서 바꾼 거죠. 사실 20세기 초반쯤에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것이 굉장히 강했었죠. 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도 그런 사회주의적인 운동이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 원작 소설은 전 사실 이번에 처음 읽어봤거든요. 나온 지 이제 꽤 됐는데 전 못 국내에서- 구했어요. 그렇죠. 읽고 절판이 싶었는데, 됐거든요. 네, 못 구했어요. 네, 혼자만 보려고 나중에 빌려주세요. 저만 제가 혼자만 네. 봤습니다. 근데 이 원작 소설을 보게 되면 원작 소설은 이 영화의 전반부에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 선원 생활하는 것이 초반에 안 나와요. 소설의 시작 자체가 엘레나의 집에 가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 감독이 일부러 약간 시대적 상황을 지워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몇 년도인지는 몰라요. 안 나오고 네. 유럽이라는 정확한 그 맞아요. 정황도 안 나오거든요. 어쩌면 반복되는 우리 세대의 비극에 대한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대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인상적인 사랑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 속의 사랑이 일종의 계급에 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통 그 사랑 영화에서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눈 돌릴 수 없는 계급 문제가 결국은 튀어나오게 돼서 이제 문제를 겪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계급적인 모순이 터져 나오는 관계 이렇게 영화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러브 스토리를 그릴 때는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통 그리죠. 우린 그걸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네. 주인공 자체가 계급을 너무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사랑은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그걸 알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양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선원으로 거칠게 떠돌 때는 예를 들어 자기가 뭐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뭐 교양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청년을 구해주게 됐는데 이 청년이 부르주아 청년이었고 그 청년의 이제 누나가 엘레나죠. 그래서 그 엘레나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사실은 어떤 계급적인 매혹과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엘레나가 외모도 뛰어나고 사람도 너무 멋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매혹된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엘레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귀족적인 예를 들면 교양이라든지 혹은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매혹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마틴 에덴이 어떤 그 틀림없이 그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는 것들을 영화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Spero non si sia troppo annoiato. Annoiato. Ma questo è stato il giorno più bello della vita mia. Veramente. 가슴 아팠던 장면이 마틴 에덴과 엘레나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 여자친구, 마틴의 옛날 여자친구가 마르게리타. 네, 서빙을 하러 오죠. 그럴 때 약간 눈빛을 주고받으니까 Che bella ragazza. Però se lei avesse la possibilità di parlarle la capirebbe a stento. Bisognerebbe insegnarle la grammatica. Anch'io ero come quella ragazza, poi però sono cambiato. Adesso capisco molte più cose. 저 사람은 문법도 몰라요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마틴 에덴이 변했는데 나는 문법을 몰랐던 시기로 돌아오고 싶지 않고 문법을 알고 부유한 삶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그때 얘기를 하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장면을 보면 마르게리타도 예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엘레나를 좋아하는 게 외모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교양 때문이라는 거고 문법이라는 건데 문법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격식이고 어떻게 보면 계급의 체계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마르게리타와 엘레나 사이에서는 어떤 그런 계급적인 문제가 이 엘레나를 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 마틴 에덴이 엘레나한테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있다가 엘레나가 뒤에 와서 인기척을 내니까 Stavo guardando questo quadro che da lontano è bello, però poi quando ti avvicini si vedono solo macchie. Un quadro a trucco, diciamo. 이 그림은 멀리서 보니까 그림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죄다 얼룩이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전 사람과 계급을 나타내는 아주 근사한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멀리서 보면 그 계급이 멋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얼룩뿐이거든요. 뭐 위선이라든지 그렇죠. 사람들도 그렇고 네. 그런 느낌을 어쩌면 초반에 주제를 그렇게 은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영화 속에서 엘레나는 철저하게 상류층인 것이고 그런 것이 몸에다 체화된 채로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엘레나도 분명히 마틴 에덴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교육을 권합니다. Se lei allora me lo indicherebbe, me lo direbbe come... Indicasse. Dicesse. Quello che le occorre è un'istruzione, signor Eden. 근데 이 엘레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육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이 남자가 교육을 어떻게 받겠어요? 제도권에서. Proprio studiare servono i soldi. Sono certa che i suoi familiari non si tireranno indietro per un proposito così importante. 집에서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안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레나가 있는 계급은 사실은 자기가 성장할 때 그 비싼 학비들을 대가면서 자식을 케어해 주는 게 그 계급에서 계급을 대물림해 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층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계급의 수령 속에 이게 파묻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둘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렇죠. 것이고. 계급 인식이 다른 것이 네. 자신의 처지가 완벽하게 세팅돼 있으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엘레나는 마틴이 왜 저렇게 사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마틴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Era un bel film. A me non è piaciuto, Montare. Io ho sorriso, mi sono emozionata, era un film pieno di speranze. Ma perché non provi a guardare il mondo in un altro modo, anche in quello che scrivi? Perché quello che scrivo non va bene. 중간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마틴 에덴이 너무 답답하니까 엘레나를 끌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보여주는데 보여주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죠. 그래서 엘레나가 그 끔찍한 장소를 싫어하고 빨리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어쩌면 마틴을 이해하기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Basta, mi porti a casa ora. 이 영화를 그냥 뭐 사랑 영화로 보면 사실은 삼각관계가 마틴 에덴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 엘레나가 있고 이쪽에 같은 계급인 마르게리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삼각관계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는 사회주의자인 그러면서 멘토인 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러브 스토리로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엘레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루스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마틴 에덴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이 마틴 에덴이라는 사람은 모순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러면서 자기는 성공한 작품들이 어떤 작품인가 하면 이 빈자들의 고통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하층 계급의 어떤 리얼리티를 고발에 가깝게 그러면서 서정적으로 담아낸 그런 시로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작품들로. Quel giorno il Padre Eterno si era scordata aperta la chiave dell'acqua. La città era un mare e i suoi abitanti erano pesci che fluttuavano tra le onde. Le temevano. 근데 본인은 어떤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은밀하게 자기는 그 부르주아적인 어떤 취향과 그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빈자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옹호하는 작품들을 쓰지만 자기는 또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개인주의자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상적으로나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이 당대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운동적인 측면하고 서로 배치가 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네, 마틴 에덴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마틴 딜레마입니다. 아, 에덴은 없다. 네, 루스와 엘레나 사이에 있고 네. 마리아와 엘레나 사이에 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있는 개인주의에 있고 계속 그 사이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자기만의 영토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영토를 누구도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파멸해 나가는 인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에덴은 망가지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양갈래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압적으로 되거든요. 후반부의 인터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마틴이라는 작가의 삶은 어쩌면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지만 좋은 삶을 지탱해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Ho perso proprio la voglia di parlare in pubblico, ecco, diciamola così. E ho scritto cose che non piacevano e che adesso piacciono. Ed erano le stesse cose, me lo assicuro. Il lavoro era già fatto. Le stesse persone che non mi volevano adesso sono interessate a me. 그 장면이 참 굉장히 슬픈 게 이 독자들을 놓고 이제 굉장히 위약을 부려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걸 보고 또 독자들은 너무 좋아해요. Ma io sono Martin Eden. 어쩌면 마틴 에덴이라는 작가가 탄생한 것도 그런 위약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 위약을 독자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스타 작가가 되었고 그 스타 작가가 파멸하는 길도 비슷한 것 같고요. Lo scrittore Martin Eden non esiste. È un frutto delle vostre menti. Quello che avete davanti è un malandrino, un marinaio. Io non sono un mito. È inutile che ci provate, a me non mi fregate. A me non mi fregherete mai! 글 쓰는 작가로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 뛰었던 건 이 마틴 에덴이 아무것도 몰랐던 문법도 몰랐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네.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자기의 글을 투구하고 인정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러셨어요? 뭐 제도권에서 제가- 안 배우고? 그렇죠. 네. 우체국에 독학으로? 가가지고 네네. 제 원고를 보내는 발송할 때 엄청 큰 꿈을 꾸거든요. 받자마자 아, 출판사들이 한국에 이런 천재가 대체 나오다니. 이런 작품이 지금까지 이런 네. 다 반송되고 오거든요. 네. 다음 기회에 다시. 그게 반복될 때 약간 지칠 수밖에 없는데 자신감도 떨어지고. 네. 그 지침을 마틴 에덴이 정말 너무너무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어쩌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 5년 동안 계속 그런 반복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약간 포기할 때쯤 이제 시름시름 앓을 때쯤 이제 연락이 왔었죠. 야, 부럽다. 네. 자, 어쨌건 뭐 지금 이런 그 작가적인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마틴 에덴은 사실 영화 전체가 굉장히 고혹적이고 멋진 영화라서 고르고 싶은 장면이 참 많은데요. 네. 제가 일단 초반부 장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본인이 이제 엘레나의 집에 가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잖아요. 상대는 너무 마음에 들고 난 여기 너무 소속되고 싶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레나의 엄마가 같이 해서 4명이서 같이 식사를 점심 때 하잖아요. 뭘 자랑하냐면 여행 경험을 자랑하는데 Lei viaggia molto, signor Eden. Ho cominciato da bambino. Quanti anni hai cominciato a viaggiare? 11 anni. 사실 여행 다닌 게 아니잖아요. 노동을 한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E quella cicatrice come se l'è fatta? Sono un disgraziato. Promo che si cammina sopra. Ma sapeste come ha battuto a pugni quel guardiano? 그러니까 자기가 또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얼마나 많은 놈들을 때려 눕혔는지를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열등감의 반대적인 측면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Sparisci. 이런 허세는 한국이랑 이탈리아랑 똑같아. 한국에서도 제가 이 정도면 걔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허세야말로 항상 17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17대 1로 싸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최고의 한 줄은 네. 참 많은 대사, 좋은 대사들이 많고 마틴의 말들 중에서도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 네. 마틴이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에덴이라는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허상이다. 그러니까 그를 더 이상 망가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이게 마틴 에덴의 작가가 완성된 다음에는 실제 마틴 에덴은 약간 한 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가는 마틴 에덴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 후반부의 그 대사들 같은 것이 이 작가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무슨 리어왕 대사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